그럼 각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C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토탈 멘토링 시스템, 즉 TMS, 방과활동 프로그램인 ASP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RC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RC는 순천향 기숙형 학습 공동체의 앞글자만 딴 줄임말로서 교육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천향대학교의 RC 프로그램입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사랑의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대학 구성원들이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는 나눔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RC 시스템은 입사생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과 생활이 함께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순천향대학교의 대표 교육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SRC는 편리한 생활관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학, 교수, 직원, 동문, 재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크게 교수, 멘토, 멘티가 참여하는 토탈 멘토링 시스템, 학과 지도 교수와 신입생이 함께하는 정규 교과 과정, 그리고 비교과 동아리 활동인 ASP, 그리고 리빙랩까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탈 멘토링 시스템이란 순천향의 모든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멘티가 되어 학과별 SRC 학과지도 교수, 건강지도 교수, 재학생 멘토로 구성되는 멘토 그룹에게 개별화된 밀착형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신입생 20여 명 단위로 구성되는 멘토링 팀은 전체 53개 학과 127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멘토군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은 신입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교양 필수 과정으로 SRC 학과지도 교수님이 진행하는 교과 과정인 자기개발과 전공 탐색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ASP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신입생들은 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해 풍족한 대학생활을 설계해 나갑니다. SRC 센터 운영 체계도입니다. 향설나눔대학 안에 SRC 센터 교육지원팀, SRC 센터 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은 향설일관 3층에 위치하며 멘토링, ASP 관련 비교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지원팀은 향설일관 1층에 위치하며 생활관 입사생들의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SRC 재학생 멘토는 교육 멘토이자 생활 멘토로서 멘토링, ASP 같은 비교과 관련 업무는 SRC 교육지원팀에서, 충장 등 생활관 관련 사항은 생활지원팀에서 업무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토탈 멘토링 시스템, 즉 TMS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토탈 멘토링 시스템은 학과지도 교수, 건강지도 교수, 재학생 멘토, 신입생 멘티가 하나의 구성체가 되어 신입생을 밀착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천향대학교 RC 프로그램의 특이점은 생활관이 아닌 학과 위주로 멘토링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학년이라면 모든 학생이 신입생 멘티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구성 예시를 보시면 학과에서 SRC 멘토링을 도와주실 SRC 학과지도 교수님 1분, 순천향대 부속병원 건강지도 교수 1분, 신입생 멘티 20여 명 기준으로 배정되는 멘토 1명, 그리고 마지막 신입생 멘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 정원의 모집 인원에 따라 전체 53개 학과 127개 멘토링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멘토 그룹의 각자 역할을 살펴보면 SRC 학과지도 교수님은 먼저 학기 내 신입생 멘티와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고 두 번째 집단 멘토링을 감독 지원하십니다. 학기 초 SRC 센터에서 학과지도 교수님들께 집단 멘토링 1회차에 참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따라서 멘토님들은 SRC 지도 교수님과 일정을 상해서 1회차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멘토링입니다. 멘토님이 생각하기에 교수님 주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멘티의 경우 교수님께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지도 교수님께서는 건강 멘토링을 진행하시는데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의대 교수님 중 한 분을 학과의 건강지도 교수로 위촉을 해서 건강 멘토링을 특강 실시하도록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특강으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SRC 재학생 멘토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멘토, 멘티 개별 멘토링입니다. 신입생 집중 케어의 날인 3월에 본인 팀 소속의 멘티들을 1대1로 만나 학교 생활에 있어 힘든 점,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멘토링입니다. 집단 멘토링 활동하기 전에 멘토, 멘티 1대1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역시 비대면 상황임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멘토, 멘티 모두 대면 활동을 희망할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단 멘토링입니다. 집단 멘토링은 교수, 멘토, 멘티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집단 활동으로 멘토링 팀별 함께 하고 싶은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황임을 감안해서 집단 멘토링은 최소 3회 진행할 예정이며 1회차는 교수, 멘토, 멘티가 다 같이 참여해서 1회차를 진행하고 2, 3회차에는 멘토가 주관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 멘토링 중 한 회차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집단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매뉴얼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시 멘토링입니다. 신입생들이 수시로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가 있을 텐데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관 측장 역할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교육과 생활이 함께하는 SRC의 재학생 멘토로서 멘토님들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교육 멘토이자 생활 멘토로서 측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의 ASP 활동을 지도합니다. 이번 학기 역시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우수 활동 예시들을 따로 추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TMS를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포털 시스템 프로세스를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차세대 포털 로그인 하시고요. 먼저 학기 초 멘토님들은 신입생 멘티 명단을 확인하셔서 단톡방을 만드셔야 합니다. 부속행정 SRC 멘토링 활동 계획서 입력 탭 가시면 멘티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모두 저장하셔서 멘토, 멘티 단톡방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서로 통속명하고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한 후에 개별 멘토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별 멘토링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멘토링 면담지를 먼저 출력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서 탭에서 개별 멘토링 출력을 클릭하시면 멘티 이름이 들어간 개별 멘토링 면담지가 나옵니다. 프린트 하셔서 면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SRC 교육지원팀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한글로 저장해서 워드로 입력한 후에 파일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 면담을 자유롭게 진행하시고 문항에 맞는 면담 내용 및 멘티에 대한 느낀 점까지 기록한 후에 SR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신입생 멘티 수를 확정 짓게 되는데 그 후에 휴학, 자퇴,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면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오른쪽 면담 작성 칸에다가 간략하게 면담 불가 사유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단 멘토링입니다. 먼저 개강하고 집단 멘토링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집단 멘토링 계획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계획은 교수, 멘토, 멘티가 상의해서 집단 활동 최소 3회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에 멘토가 차세대 포털에 입력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SRC 멘토링 활동 계획서 입력 탭을 가셔서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각 회차가 나와 작성 가능하게 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참가자 및 오른쪽 설정 주제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3회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나중에 변경해도 문제없으니 일단 3회차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 및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내신 후에 멘토링을 진행해 나가는데 멘토링을 진행할 때마다 회차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SRC 멘토링 활동 보고서 입력 탭에 가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이 작성하신 활동 계획과 설정 주제가 보이실 텐데요. 멘토링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쓸 회차를 선택한 후에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활성화가 되고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행 일자부터 활동 소감까지 입력하시면 되고요. 일자나 주제 같은 경우 당초 계획서랑 달라졌다면 실제로 실시한 멘토링 일자와 주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활동 내용을 6줄 이상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멘토링 사진도 2장 이상 첨부를 해야 하는데 사진 2장은 꼭 각기 다른 사진이어야 하고 온라인 활동임에 따라 스크린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저장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수 멘토 선발 시 보고서 제출 날짜도 체크하므로 진행한 멘토링에 대해서 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링 할 때마다 멘티의 출결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회차를 선택하고 출결 입력 버튼을 누르면 참석, 불참, 체크가 가능합니다. 출석 체크를 함으로써 멘티들이 역량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출결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되고요. 모든 회차를 완료한 학기 말에 SRC 멘토링 출결 확인 탭 가셔서 출결 현황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먼저 멘토 활동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월 단위로 멘토링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관 층장 겸임명에 한해서 생활관 우선 입사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기 종료 후 멘토링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멘토를 선발하고 활동 수기 공모전을 통해 포상 장학금 또한 주어집니다. 이상 토탈 멘토링 시스템 안내를 마무리 짓고 AS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SP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멘토님께서 숙지하시고 멘티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ASP 비교과 활동은 애프터스쿨 프로젝트의 주인말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다양한 클럽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 사회성 개발, 리더십 증진을 경험하도록 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ASP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학과나 중앙 동아리 소속인 동아리 연계형, 두 번째로 중앙 및 학과 동아리 소속이 아닌 SRC 센터에서 지원받아 활동하는 SRC 지원형,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차차 들어보게 될 창업지원단 등 사업단 소속 동아리를 말하는 사업단 지원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아리에도 동아리 영역들이 나눠지는데요. 총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봉사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SRC에서는 ASP 활동, 즉 동아리 활동이 졸업 필수 요건인 만큼 1인 1 A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는데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인, 집단 미션을 설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즉, 비대면인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여서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미션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만나려고 했던 일정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미션 지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동아리 이수를 완료하였다고 승인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다들 다면적 졸업 인증제를 들어보시게 될 건데 순천향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 요건 3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졸업 필수 이수 부분에서는 졸업 필수 이수 학점, 졸업시험, 논문, 토익 등을 충족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과마다 다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면적 졸업 인증 부분입니다. 대학 공통이라 다들 이수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옆에 보시면 표로 정리해 두었는데 공감형 15점, 통섭형 창의 5점, 글로컬 소통 10점으로 총 30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ASP는 공감형에 속하는데요. 1인 빨간 글씨를 보시면 1인 1 ASP 동아리 활동 1, 2학기를 모두 2학기를 이수하셔야 5점이 부여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저 왜 5점이 안 들어왔나요? 라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한 학기만 이수했을 경우 아예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점이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2학기 모두 동아리 활동을 하셔야만 ASP 활동 5점이 들어가게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작성해 두었는데 ASP 동아리 활동은 활동 계획서, 활동 결과 보고서, 활동 사진 두매 포함을 작성을 하셔야 총 2학기 이상을 이수하시면 졸업 요건이 완성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ASP 운영 일정이 진행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2022년 1학기 1인 1 ASP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일정 및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업도 대면으로 바뀐 일부 강의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ASP 동아리도 융합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미션 과제 설정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멘티분들은 지금 모르셔도 무방하지만 지금 동아리장이나 맡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지켜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개인 및 집단 활동이 가능한 미션.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개인 및 소규모 집단 활동이 가능한 미션. 지금 정부 거리두기 지침이 6인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6인 이하만 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금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 운영 취지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을 전개. 네 번째는 원활한 ASP 활동 및 졸업 여건 이수를 위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동아리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도록 하는 것이 유의할 점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리장이 본인이 동아리를 맡아서 동아리장을 하게 되면 동아리 활동을 마친 뒤에 통섭 창의 점수 부여를 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인정 점수는 2점으로 여러 동아리장을 맡았더라도 한 학기에 2점밖에 인정 안 되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일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3월 23일 수요일까지는 동아리장들이 동아리를 소개하는 소개 자료와 미션 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신규 동아리는 신청을 받아서 제가 작성 포털에 등록한 뒤 이제 멘티들이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4월 4일부터 4월 8일 5일간은 신입생들은 동아리 탐색 후에 제가 작성해 놓았던 소개 자료와 미션 과제들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후에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4월 4일에서 4월 8일까지는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결과 보고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지 않고 언제가 마무리다라고 적혀 있는데 차후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일정이 계속 변경될 수가 있어서 마무리 날짜만 적어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SP 활동 결과 보고서와 계획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활동 사진을 미제출할 시에 다면적 졸업 인증제가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도 미이수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바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ASP 차세대 포털 시스템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동아리 가입 방법입니다. 차세대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부속행정에서 SRC 그리고 ASP 활동 선택 신청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소개 자료와 미션 과제들을 보고 원했던 그 동아리명을 클럽명 1번에 검색하는 단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3번 화면에 동아리가 목록에 뜰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서 밑에 4번 신청을 하고 5번 저장을 누르면 동아리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일단 루트는 차세대 포털에 접속하셔서 부속 행정, SRC, ASP 활동 계획 및 결과 입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활동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 안에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1번 입력을 누르면 저 회색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하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계획하는 바들을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혹시 모르니 포털상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나갔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결과 보고서 입력하는 기간이 오면 이제 3번 입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글을 입력한 후에 사진 첨부하게 됩니다. 사진은 2장이 필수이고요. 간혹가다 질문이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활동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진이 2장 올라오는 것은 미수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간혹 다른 사진들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추가를 누르고 5번 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올릴 때도 똑같이 추가, 저장 누르시고 8번 마지막으로 저장하시면 이제 보고서도 입력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분들께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예시라서 사진이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금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본인이 활동한 게 인증이 될 만한 사진들로 2장을 꼭 올려달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 멘토링이나 집단 멘토링 시간 등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도 매번 확인을 하겠지만 멘토분들께서도 확인을 해주실 부분이 이제 멘티분들이 잘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차세대 포털에 들어가시면 부속 행정 SRC까지는 다 똑같고요. ASP 활동 정보 조회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학생들을 명단을 보고 이제 1번 학과 학번 성명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2번 클럽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오류로 신청이 간혹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아리가 잘 신청이 되었는지도 멘토분들께서 신청 기간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클럽명 확인에 이름이 안 뜨고 빈칸이 뜰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했으면 저렇게 뭐 음식 시민, 뭐 미향 이렇게 다 가입이 되었다고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제 3번 여부랑 첨부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서, 보고서를 그게 작성을 했으면 Y로 찍히고 작성을 안 했으면 N으로 찍힙니다. 만약에 계획서를 입력을 안 했는데 보고서만 입력했고 첨부 개수는 2개다. 그러면은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무조건 Y2가 나와야 이수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멘토인들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저 혹시 본 PPT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단톡방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3월 18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활동 계획서 중 1회차 활동 계획은 교수님을 뵙고 같이 계획한 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계획서는 교수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3회 이상을 짜시면 됩니다. 그 교수님들한테 학기 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 SIC 멘토링이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재학생 멘토가 연락이 갈 거다 해서 집단 멘토링 1회차에 꼭 참여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장 겸임 멘토는 오늘부터 클린데이를 진행해야 하는 네네, 그 생활지원팀에서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활관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생활지원팀에서 임무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멘토님. 저 5회 진행되는 멘토링 내용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 집단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대면일 때는 사실 5회였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콘텐츠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축소 운영 한 3회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3회 정도 온라인 계획을 짜셔서 작성을 포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멘토, 멘티, 뭐 교수님까지도 좋고요. 하고 싶은 멘토링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뭐 ASP 안내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도 되고 뭐 학생들이 좀 친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1학기 때는 학생들이 서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뭐 게임을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멘토링 팀 초대는 4월 4일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초대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멘토링 팀을 개설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지금 실세 멘티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멘토링들 지금부터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시작일은 3월 7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 멘토가 한 명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멘토와 연락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는 사실 멘토님 마음입니다. 멘토님이 우리가 뭐 멘토링, 제가 만약에 1팀인데 이 팀이랑 뭐 같이 해서 뭐 그런 게임 같은 걸 좀 더 확장해서 하고 싶다. 이러면 연락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라면 SRC는 107개 팀이 각각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이제 조금 더 재밌고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은 진행하지 않나요? 1대1 대면 상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수업을 40명까지 대면하긴 하지만요. 이제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이 6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내에 있는 감염병 관리위원회랑 뭐 프로그램실 대여 이런 부분이 다 6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멘토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우리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뭐 정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면 집단 멘토링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멘토링은 1대1 상담은 멘토 멘티가 다 희망하면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멘토 멘티 강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희가 원하지 않고요. 두 분 다 원하셨을 때 대면 상담은 가능합니다. 재학생 SRC 멘토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 아닌 거 맞나요? 멘티들에게 ASP 활동 지도만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SRC 멘토를 떠나서 우선 4년 내내 학교를 다닐 동안에 졸업 필수 요건으로 이제 2번을 무조건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멘토인데도 나는 한 번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졸업하시기 직전까지는 무조건 한 번을 더 채워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서는 3회차까지만 작성해도 멘토링을 3회 이상 진행한 후에 결과 보고서는 3회차 이상 작성이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계획서를 3회차를 진행을 하면 보고서 쓸 때 3회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서 작성하는 기간을 SRC에서 저희가 늘리거든요. 그럼 그때 계획서까지 추가를 하시면 보고서 탭에서도 반영이 돼서 한 회차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1학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1학년 때 1, 2학기 동아리 활동은 완료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한 번밖에라는 게 학기로 따져서 1, 2학기에 1학년 때 이수를 했으면 2번 이수를 했으면 이제 뭐 완료된 거라서 따로 활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멘토님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이제 활동비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비대면 멘토링을 하면서 비대면 멘토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집단 멘토링 할 때 우수 멘티를 추천받아서 기프티콘을 발송을 한다든지 직전 학기, 그러니까 저번 2학기 때는 개별 멘토링 할 때 그
그라치에 쿠폰을 지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기존의 활동비로 나가던 사업비가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조금 한 60%는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예산을 받게 되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활동비는 없는 걸로 그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활동비 예산을 받게 되면 기존처럼 개별 멘토링 할 때 뭐 브라질 쿠폰을 준다든지 뭐 집단 멘토링 할 때 그 기프티콘을 발송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3월 초중반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내용도 SRC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자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